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도현이고 올해 44살입니다. 작은 자영업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죠. 아내는 방유리라고 하는데 38살이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평범한 중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나가는 날이 늘어났다거나 새로운 옷을 자주 사온다거나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게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 외출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업 관련 미팅이 있어서라고 하면서 말이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서 왜 이렇게 밤늦게 나가는 미팅이 많은지 의아했지만 그때는 단순히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우리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고마워했죠.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던 아내가 점점 무뚝뚝해졌어요. 오늘 어때서? 라고 물어도 응, 그래라고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제 말을 흘려듣곤 했죠. 함께 보던 드라마도 요즘 바빠서 못 보겠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엔 화장실 갈 때도 그냥 두고 가던 아내가 이젠 어디를 가든 핸드폰을 꼭 들고 다녔어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화장실 문 바로 앞에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문자가 오면 얼굴에 미소가 스쳐가면서 후다닥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는 시큰둥한 표정을 짓던 사람이 핸드폰 보며 희죽희죽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 번은 호기심이 생겨서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고객이야. 상품 문의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고객한테 답장하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을 일이 있나 싶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빠? 하고 물어봤더니 응,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서 정말 정신없어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는 건지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서는 정말 피곤해라면서 바로 씻고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늦게 들어와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알렉스라는 이름이 떴는데 저는 그런 이름의 지인이 있다는 얘기를 아내한테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궁금해서 여보, 알렉스한테 전화 왔어요. 라고 소리쳤더니 샤워하던 아내가 벌떡 뛰어나와서는 그냥 두면 돼. 나중에 내가 받을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아내 얼굴을 보니까 살짝 당황한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급히 나와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죠. 혹시 급한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그냥 거래처 사람인데 별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서서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참고 지냈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마 우리 아내가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평소에 잘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한다면서 헬스장에 등록했고 새로운 화장품을 잔뜩 사왔어요. 그리고 옷 스타일도 확실히 달라졌죠. 하루는 아내가 또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나가려고 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새로 산 원피스에 액세서리까지 챙기면서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사업 미팅 나가는 사람이 데이트하러 가는 것처럼 꾸미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향수도 평소와 다른 걸 뿌리더라고요. 제가 선물해준 향수는 안 쓰고 새로 산 걸 쓰는 거예요. 새로운 향수네.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그냥 기분 전환으로 바꿔봤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의심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의심만 하고 있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마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고 먼저 자도 돼. 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마침 그날 일찍 일이 끝나서 시간도 있고 해서 아내 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정말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내가 집에서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 데이트 코스튬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진한 화장까지. 사업 미팅 나간다는 사람의 복장이 아니었어요. 아내 차를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시내 번화가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오피스텔이나 사무용 빌딩이 아니라 호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설마 호텔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따라갔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호텔 로비에서 어떤 남자와 만나는 걸 봤거든요. 키가 크고 잘생긴 외국인 같은 남자였는데 나이는 아내와 비슷해 보였어요. 그 남자가 바로 핸드폰에 저장된 알렉스였을 거라고 직감했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이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는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완전히 연인 같더라고요. 아내가 그 남자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팔짱까지 끼는 걸 보니까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아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달콤한 표정으로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호텔 방으로 말이죠.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쫓아가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나 고민이 됐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호텔 로비가 소란스러워지더라고요. 금발의 서양인 여성이 호텔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난 상태였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으면서도 분노로 떨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여성도 저와 같은 상황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자 목소리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쳐다볼 정도였죠. 그리고 곧이어 아내 목소리도 들렸어요. 완전 당황한 목소리로 뭔가를 해명하려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상 현장을 들킨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마 알렉스였을 거예요. 뭔가를 변명하려는 듯한 목소리였는데 그 금발 여성의 고함 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렸죠. 하지만 분명한 건 위층에서 엄청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호텔 직원들도 당황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다른 투숙객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아래층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론 아내가 들킨 게 속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얼마 후 그 금발 여성이 먼저 내려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완전 화가 난 상태였죠.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내와 그 알렉스라는 남자도 따로따로 내려오더라고요.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완전 죽상이었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금발 여성이 바로 알렉스의 아내인 사브리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여자도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미행해서 현장을 덮친 거였어요.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날 호텔에서 벌어진 일이 모든 걸 바꿔놓은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확실한 증거를 본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들킨 게 뻔한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론이 나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표정을 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일찍 들어왔네라고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나와서는 오늘 미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일찍 들어왔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있다가 그 남자 아내한테 들킨 주제에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직접적으로 얘기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 금발의 서양인 여성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날 호텔에서 봤던 사브리나였습니다. 처음엔 뭔 일인가 싶어서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찾아온 거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니까 사브리나가 조금 어색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사브리나라고 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는데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사브리나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남편 알렉스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었고 그날 호텔에서 현장을 덮친 거였죠. 저도 당신과 같은 상황이에요. 제 남편이 당신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죠. 라고 말하는 사브리나의 표정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와 알렉스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호텔에서 찍은 것부터 시작해서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같이 간 사진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야근한다고 연락했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을 때 아내는 알렉스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내가 고생 많아, 빨리 들어와라고 답장을 보냈던 바로 그 시간에 말이죠. 사브리나가 말하길 남편 알렉스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서 이런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의심만 했는데 증거를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브리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바로 아내가 친구들과 유럽 여행 간다고 했던 그 시기였어요. 저는 아내가 친구들과 힐링 여행을 간다고 해서 용돈까지 보태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거죠. 사브리나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제 남편이 한국어 배우는 이유도 당신 아내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사업 때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아내와 대화하려고 배운 거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불륜을 계획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화가 났어요. 그때 사브리나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만 바보처럼 당할 필요 없어요. 똑같이 흔들어주죠. 완전히 박살낼 기회예요. 처음엔 그런 제안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복수라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즐거워하는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있었는지 깨달으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일하느라 고생하고 있을 때 아내는 다른 남자와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브리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해주자고요. 그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 깨닫겠죠. 그러면서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계획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마치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를 만드는 거였죠. 그걸 통해서 아내와 알렉스가 어떤 기분인지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불륜하는 인간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러야 해요. 라고 말하는 사브리나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결심이 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런 일에 휘말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속이고 있는 동안 저는 혼자서 의심만 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생각해보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 손해보는 건 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사브리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깨져버린 관계라면 적어도 제대로 된 마무리는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와 알렉스가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사브리나는 제가 동의하자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이제 그들도 우리가 느꼈던 배신감을 똑같이 느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계획을 들어보니까 정말 치밀했어요. 단순히 가짜 사진 몇 장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어요. 사브리나의 계획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마치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를 만드는 거였죠. 그걸 통해서 아내와 알렉스가 어떤 기분인지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먼저 호텔방을 잡아야 해요. 그것도 아무 호텔이 아니라 그들이 자주 가던 바로 그 호텔 말이에요. 라고 사브리나가 말했어요. 정말 치밀한 복수 계획이었죠. 같은 장소에서 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호텔 예약은 사브리나가 했어요.
의도적으로 아내와 알렉스가 사용했던 방과 같은 층으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곳에서 배신당하는 기분을 느껴보라고요. 라고 말하는 사브리나의 표정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카메라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사브리나가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각도와 조명을 계산해서 설치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마치 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연기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편집으로 해결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사브리나는 이런 일에 정말 능숙해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사브리나는 프랑스에서 영상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 편집이나 연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거죠. 호텔방에 들어가서 실제로 촬영 준비를 해보니까 정말 어색했어요. 저는 그런 연기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남의 아내와 함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어색했죠. 하지만 사브리나는 정말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마치 실제 배우 같았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사브리나가 말해줘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건 어쩔 수 없었죠. 옷을 조금 흐트러뜨리고 머리도 좀 헝클어뜨리세요. 그리고 침대에 함께 누워보죠. 라는 사브리나의 지시에 따라서 상황을 연출했어요. 실제로는 그냥 누워있기만 했는데 카메라 각도 때문에 정말 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브리나가 조명을 조절하면서 이 정도 밝히면 얼굴이 선명하게 안 보이면서도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소리였어요. 사브리나가 진짜 같은 신음소리를 내야 해요. 그래야 더 실감나죠 라고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은 그냥 거칠게 숨쉬는 소리만 내면 돼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요. 라고 사브리나가 지시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지만 아내가 저를 배신한 걸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치 실제로 관계를 가진 것 같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촬영하면서도 정말 어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실제 같더라고요. 사브리나의 연출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사브리나가 즉석에서 편집까지 해주더라고요.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조명을 흐리게 처리하고 각도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마치 실제 불륜 현장을 찍은 것 같은 영상을 완성했죠. 어때요? 이 정도면 실제 같죠? 라고 사브리나가 물어보길래 영상을 봤는데 정말 저도 속을 뻔했어요. 진짜 우리가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와, 정말 실제 같네요. 이걸 보면 누구든지 믿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사브리나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그들의 반응을 볼 차례죠. 라고 사브리나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2개의 핸드폰으로 전송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제 아내 유리에게,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남편 알렉스에게 보낼 거라고 했죠. 언제 보낼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저녁 7시에 보낼 거예요. 그 시간이면 그들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영상을 보낸 시점은 정확히 저녁 7시였어요. 아마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골라서 보낸 거였죠. 사브리나가 이제 진짜 재미있는 게 시작돼요. 우리는 조금 떨어져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죠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곧바로 반응이 왔어요. 영상을 보낸 지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화난 상태였어요. 도현아,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완전히 격양되어 있었어요. 핸드폰 너머로도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바로 이런 기분이었구나. 아내가 저를 속였을 때
제가 느꼈어야 할 감정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리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척 하지 마. 이 영상이 뭐야? 당신이 다른 여자랑 호텔에서 뭐 한 거야? 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도 했잖아. 그런데 내가 하면 왜 난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자기가 먼저 바람을 피워놓고는 오히려 제게 따지는 거였어요. 유리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먼저 알렉스랑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당신도 했잖아. 똑같은 거야. 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몇 달 동안 나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만났잖아. 그런데 내가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반박했더니 한 번 실수. 이게 실수야. 이건 명백한 불륜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웃겼어요. 자기는 몇 달 동안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제게는 명백한 불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이 한 건 뭐야? 순수한 만남이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한편 사브리나도 남편 알렉스한테서 비슷한 반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알렉스는 더 가관이었어요. 증거 있어? 라면서 시치미를 떼더래요. 자기 바람은 숨기면서 아내의 불륜 영상을 보고는 오히려 증거가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자기가 한 일은 쏙 빼고 상대방만 공격하려고 하네요. 라고 사브리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잘못만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정말 차가웠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사과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현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자기도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톤이었어요. 당신이 먼저 알렉스랑 바람 피운 거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더니 당신도 했으면서 왜 나만 사과해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사불이나 말이 맞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을 뒤바꿔서 상대방이 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죠. 그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니까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라고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먼저 배신해놓고는 이제 와서 서로 용서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몇 달 동안 계획적으로 나를 속였잖아. 나는 충동적으로 한 번 실수한 거고. 라고 말했더니 충동적이든 계획적이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하고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음 날 사브리나를 만나서 상황을 공유했어요. 사브리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면서 당신도 바람 피웠잖아 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라고 사브리나가 말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라고 사브리나가 말했어요. 진짜 증거를 보여줄 시간이죠. 그들이 우리를 우롱하려고 하니까 이제 진짜 현실을 보여줘야 해요. 사브리나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 왔더라고요. 호텔 예약 기록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상간자 소송 걸기에 충분한 자료죠.
라고 말하는 사브리나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준비했던 게 있었어요. 아내의 행동을 몇 달 동안 지켜보면서 수상했던 부분들을 다 기록해놨거든요. 외출 시간, 거짓말한 내용들, 핸드폰 사용 패턴 같은 것들 말이죠. 이제 진짜 대결할 준비가 됐네요. 라고 사브리나가 말했어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시침이 떼고 있으니까 이제 확실한 증거로 박살내줘야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그들의 뻔뻔함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진실을 폭로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진실을 폭로할 시간이 왔습니다. 사브리나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 증거들을 들고 아내와 알렉스를 동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조용한 카페로 정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소리 지르거나 난동을 부릴 수 없는 곳이었죠. 먼저 아내에게 연락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나와서 만나자고 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집에서 얘기하면 안 돼. 요즘 바쁘다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함께 만나야 해서 집에서는 안 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사브리나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정말 준비한 게 엄청났어요. A사 용지로 수십 장이 되는 증거 자료들이었죠. 호텔 CCTV 스크린샷,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함께 찍은 사진들, 문자 메시지 캡처, 심지어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아내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표정을 보니까 이미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사브리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길래 곧 알게 될 거야. 일단 앉아라고 대답했죠. 알렉스도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사브리나가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알렉스는 아내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으니까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자, 이제 진실을 얘기해 볼까요? 라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죠. 호텔 CCTV 사진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차례대로 보여줬어요. 증거. 여기에 다 있어.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자료를 내밀었어요. 이거는 호텔 CCTV야. 당신들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지. 아내와 알렉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결제된 기록들이지. 라고 두 번째 자료를 보여줬어요.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선물 구매 내역까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브리나도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이건 제 남편 핸드폰에서 찾은 사진들이에요. 정말 보기 좋네요. 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알렉스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쫙 깔았어요. 해외여행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침대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아내가 그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당신 애인 핸드폰에서 찾은 거야. 정말 잘 찍혔네. 라고 대답했더니 아내가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알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증거들이 나오니까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건 문자 메시지 기록이야. 라고 사브리나가 말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아내와 알렉스가 주고받은 문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정말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읽어보니까 정말 역겨웠어요.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자. 남편이 야근한다니까 시간이 많아. 당신만 생각나. 이런 내용들이야. 정말 감동적이네. 라고 제가 비꼬면서 말했더니 아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이제 변명할 거라도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그래도 당신도 했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영상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사브리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영상 말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순간 아내와 알렉스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뭐라고요? 라고 아내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네, 가짜예요. 우리가 연출한 거라고요. 라고 사브리나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당신들 반응을 보려고 한 쇼였어요. 정말 재미있었죠. 그 순간 아내와 알렉스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당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라고 아내가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짓은 안 하거든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냥 당신들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게 해준 거예요. 알렉스가 화를 내면서 그럼 우리를 속인 거네요. 이건 사기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정말 가관이었죠. 자기들은 몇 달 동안 배우자를 속여놓고는 우리한테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라고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게 바로 사기 아니에요? 라고 사브리나가 반박했어요. 몇 달 동안 거짓말하면서 속인 게 누구예요? 아내가 그래도 이렇게 속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한 배신은 쏙 빼고 우리가 한 거짓말만 문제 삼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럼 당신이 한 건 옳은 거였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내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였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라고 사브리나가 말하면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상간자 소송 서류예요. 준비 다 끝났어요. 상간자 소송 서류를 보여주니까 아내와 알렉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상간자 소송? 라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알렉스가 하지만 당신들도 똑같이 했잖아요.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우리가 한 게 가짜라는 걸 이미 들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였죠. 법정에서 뵙죠. 라고 사브리나가 차갑게 말했어요. 모든 증거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가 도현아,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다시 생각해봐라고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거든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내일 정식으로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알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브리나,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요라고 말했지만 사브리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상간자 소송을, 사브리나도 마찬가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니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요. 아내와 알렉스는 마지막까지 저항해봤어요. 당신들도 불륜 영상 있잖아. 라면서 우리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그 영상이 가짜라는 걸 이미 인정한 상태였으니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변호사가 상대방이 가짜 영상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줘서 더욱 마음이 놓였어요. 아내는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었어요. 도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라고 계속 매달렸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유리야, 이미 끝난 일이야.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 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우리 추억들이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소로웠어요. 그 추억들을 짓밟은 게 누구인데요? 알렉스도 사브리나한테 비슷하게 매달렸대요. 한 번의 실수였어. 용서해줘라고 했지만 사브리나는 한 번의 실수가 몇 달 동안 계속되나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 아내와 알렉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초라했어요. 변호사도 제대로 준비 못해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 쪽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판사도 우리 쪽 증거를 보고는 명백한 불륜 관계라고 인정했어요. 호텔 CCTV, 함께 찍은 사진들, 문자 메시지 기록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아내 측 변호사가 상대방도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해봤지만 우리가 그 영상이 가짜라는 증거까지 제시했어요. 촬영 과정을 보여주는 비하인드 영상까지 준비해뒀거든요. 이 영상은 피고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로는 아무런 불법 행위가 없었습니다라고 우리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두 번째 재판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게 주요 쟁점이었어요. 저는 3천만 원을, 사브리나는 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사브리나 쪽이 더 많은 이유는 알렉스의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내 측에서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변호사가 정신적 피해와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를 고려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고 반박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혼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입니다. 그 신뢰를 배신한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결국 저는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사브리나는 4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혼도 성사됐죠. 아내는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브리나가 받은 위자료도 상당했지만 무엇보다 사업에 타격이 컸대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처들과의 관계도 악화됐다고 하더라고요. 판결이 나온 후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도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유리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서로에게 상처만 주지 말고.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정말 후련했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었죠. 아내와 알렉스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고 저와 사브리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브리나와는 이 일을 계기로 정말 좋은 동지가 됐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유대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사브리나가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기로 했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억눌렸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아내와 알렉스가 받은 사회적 제재였어요. 불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둘 다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아내는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도 문 닫아야 했고 알렉스는 사업 파트너들한테 신뢰를 잃었다고 들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조라고 사브리나가 말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평소에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더 컸지만요. 알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 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까지 이 일이 알려져서 가족 관계도 악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부모님이 한국까지 와서 사브리나한테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정할 생각은 없었어요. 불륜을 선택한 건 그들이니까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죠.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이제야 제대로 치른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에 우연히 아내를 마주쳤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피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철저히 배신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브리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렉스가 계속 연락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모두 무시했다고 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절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리고 굳이 회복시킬 이유도 없고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죠. 피해자인 우리가 굳이 관대해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사브리나와 함께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실현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차가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데가 이제야 치른 거다. 그들이 받은 처벌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내의 불륜을 발견한 남편이 상대방의 아내와 연합해서 복수를 성공시킨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만 하다가 결국 현장을 목격하게 됐고 피해자끼리 연합해서 가짜 불륜 영상으로 그들을 당황시킨 후 진짜 증거로 법적 대응을 해서 승리한 거죠.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하고 넘어가실 건지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실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